오도의 저자 조성민입니다. 저는 영성가, 그리고 사업가,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더는 명령을 내리다 혹은 주문하다인데 오기 전에 제가 카페에 있었어요. 네. 근데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한 거죠. 네. 주문을 하면은 조금 뒤에 나오잖아요. 네. 100%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고 그 조금을 못 기다리고 왜 안 나오지 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자꾸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푸치노가 나올 때마다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도 내가 원하는 현실을 생각으로 혹은 감정으로 오더를 내릴 수 있고 그거는 100% 실현된다는 거죠. 네, 원하는 생각도 실현되고 원하지 않는 생각도 100% 실현됩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지금 현상 오더가 내려져서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과거의 어느 시점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지금 삶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어느 날 과거에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현실로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잊어버리냐면 시간 지연이 너무 길어서 내가 오더를 내렸다는 거를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목표는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나는 1000억을 벌었다. 물론 아직 1000억을 벌지 못했습니다. 벌고 있는데 10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너무 미래에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뒤에 일일 수도 있는데 그날도 오늘일 거예요. 반드시. 모든 꿈은 그래서 오늘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 지금만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뒤돌아보면 시간은 환상이잖아요. 그쵸. 시간이라는 개념은 환상인데 시간을 다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시간을 다 빼놓고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는 제한신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합니다. 맞죠? 네, 그쵸. 아니 누가 시작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빌 게이츠가 시작해도 0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0명에서 10만 명 혹은 100만 명까지 갈 때까지 제한신념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1만 명을 못 갈 거야. 나는 10만 명을 못 갈 거야. 나는 100만 명을 못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도 기도라서 내가 못 갈 거야.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신실한 기도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 생각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오더가 내려져서 결국은 그 지점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도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00만을 계속 그리고 있다면 100만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일 거예요. 맞아요. 이 제한신념을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제한신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한신념이에요. 돈은 일 외에도 너무 많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꼭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놨는데 갑자기 이게 몇 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이 아니라 놀다가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꼭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제한신념이고요. 그 제한신념이 나의 오더를 막고 있고 실제로 제한신념도 오더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한신념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제한신념이 많을 때는 제가 카페를 1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연매출이 2억 이쪽 저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한신념이 2억에 걸려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은 벌기가 어려워. 혹은 1년 정도 벌어야 돼. 근데 이 제한신념을 내려놓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니까 어느 날 3억 8,500을 벌었어요. 저희가 하루 만에. 그러면서 이게 결국 나의 신념이 돈을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야. 그럼 아이디어도 딱 그만큼만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키워놓으면 하루에 나는 2억을 충분히 벌 수 있어. 하루에 3억을 충분히 벌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아이디어가 다가오겠죠. 그런 형태로 제한신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신념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안에 제한신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동네 카페 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이디어도 계속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돈 버는 아이디어도 하루에 매출 얼마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거를 온라인 마케터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니까 물론 지금도 제한신념이 있겠죠. 제 안에 어떤 잠재의식적으로 하루에 이 정도 버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근데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하루에 100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1000억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나의 제한된 신념이 나의 현실을 계속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대 나와서 안 돼. 나는 대기업 못 가서 안 돼. 맞습니다. 나는 못생겨서 안 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는 불가능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한신념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다 가능한 건데. 그쵸.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도 그렇게 정해주지 않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도고 그 기도는 오더가 돼서 나의 현실을 계속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그 제한신념은 바꿀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모든 종교권, 모든 문화권에 다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체크를 해봅시다. 육은 다 있잖아요. 신체를 말하는 네, 거죠? 이거 육. 이 없는 분은 없겠죠?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육이 있겠죠? 자, 이 육을 움직이고 있는 혼, 생각도 다 있겠죠.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 혼은 나라는 자각이에요. 그 의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재의식, 만약에 의식을 나눈다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나눈다면 현재의식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만든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두뇌에서 의식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씨앗이 두 개가 만나서 세포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죠. 내가 거할 성전을. 영이 하거든요. 영이 이 성전을 짓고 게임처럼 이 세상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캐릭터는 육신과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게 혼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영이 거합니다. 명상을 깊게 가보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한번 증거를 대봅시다. 네.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가 저희의 몸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땅에서 누워서 잔다고 땅이랑 붙지 않잖아요. 근데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영이 떠나면 네. 이걸 이루고 있는 에너지를 더 이상 이 의식이 이걸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떠나니까 서서히 뭐라고 해야 될까? 소멸하면서 땅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고 있는 그것, 내가 나로서 나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그것,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 그게 이제 영인 거죠. 근데 이제 법칙이 있어요. 각각 그 세 개의 세계가 있고 이 세 개가 합쳐서 나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신을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도 이게 정립이 됩니다. 삼위일체. 육신도 내 거고 혼도 내 거고 영도 내 거예요. 게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캐릭터도 나잖아요. 내가 만든 캐릭터잖아요. 그게 나입니다. 그 게임 캐릭터의 경험도 나죠.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도 나예요. 근데 나는 하나인데 게임 캐릭터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생도 영은 하나인데 여러 생에 걸쳐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은 공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왜 끌어당겨서 보면은 주파수 얘기하고 실제로 모든 물질은 유인력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과가 지구로 떨어졌을 때 지구도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힘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정의 법칙이, 그러니까 6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감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기뻐하잖아요. 막 같이 기뻐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엄청 슬프면 같이 슬퍼지잖아요. 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슬픈 장례식은 말을 아무도 안 해도 다 슬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기쁜 결혼식이나 기쁜 파티에 가면은 말을 안 해도 기뻐집니다. 그걸 말을 안 해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호라고 봐요. 6이 가지고 있는 좌표값이거든요. 내가 기쁘면 지금 기쁜 상황들과 기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일 테고 내가 슬프면 슬픈 사람들과 슬픈 상황들만 모이겠죠. 또 그런 어떤 공명의 법칙,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 이게 끌어당김이죠. 혼의 법칙은 대립의 법칙인데 양면의 법칙, 양면성이기도 해요. 모든 거는 인지할 때 이제 혼이 이걸 인지할 때 나와 너를 우선 갈라놔야 되고요. 또 그러니까 부라는 걸 알려면 가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부도 예를 들어서 10억 이러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겠죠?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가졌는데 어느 그룹에 갔는데 다 1000억대예요. 근데 얘만 10억이야. 되게 네. 가난한 애인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실제로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10억밖에 안 됐어. 나 1000억인데 망했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있어요. 근데 다 막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만 500만 원 있어. 그럼 엄청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혼이 뭔가를 인지할 때는 다 양면적인 대립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은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대표님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신성이랑 대표님 안에 있는 신성은 같은 신성이겠죠? 그쵸. 같은 신이겠죠? 네. 하나의 신이 여러 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은 단일성, 하나의 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개의 법칙이 있는데 상위 법칙은 항상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일성이 먼저 있고 이 세상은 대신 양립돼 있고 양립이라는 건 결핍과 풍요인데 그래서 결핍 상태에서 오더를 계속 내리면 더 결핍이 가중화되고
풍요 상태에서 오더를 내리면 풍요가 계속 복잡한 설명 말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체? 우선 네. 빌려줘야 돼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암시이기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의식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정도의 큰 돈. 처음에 거부 반응이 엄청 생길 겁니다. 네.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한테,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학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부강해졌고. 근데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너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앤드류 카네기와 동등해지거나 그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나폴레온 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어마어마한 거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인데 고작 내가 기자인 내가 어떻게 뛰어넘어. 이 말도 안 되지.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일 거울을 보고 나는 앤드류 카네기를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바보 같았대요.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는 거는 누가 더 강한 영향력을 펼쳐나면 나폴레온 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먼저 나한테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저희는 현재 완료형. 벌었다. 지금. 번 상태가 쭉 되고 오늘. 네네. 네. 지금 벌었어. 이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좀 일어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말도 안 되는 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번 생이잖아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되면 어떡해요. 대표님들 만약에 진짜 그러다가 1,000억 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들음은 믿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들려주면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한 챌린지로 400명이 같이 하고 있는 거는 1,000억 원을 번 상태에서 오늘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구성해서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와서 이런 거 했었는데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야를 계속 써보는 거죠. 그럼 그 감정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거든요. 사실 심상화가 어려운 거는 저도 명상수행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깊게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날아가요. 네. 근데 일기라는 걸 쓰면 글도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를 글로 써보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를 글로 쓰면 그걸 누군가 나에게 읽어줍니다. 속에서. 맞죠? 그걸 나에게 읽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걸 듣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는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과 나에게 들려주는 게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건 일기인데 미래 일기랑은 좀 다른 게 미래 일기는 늘 언젠가예요. 이건 힘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 언젠가는 격차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랬다면 해서 그 일기를 쓰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도시락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에 빠져 있구나를 자각하니까 갑자기 풍요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각이 된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 카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육체도 있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왜 그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였습니다. 도시락 담지 말고 우리 카페 가서 커피를 팔자. 그럼 10,000원은 더 벌겠다. 이게 되게 희한한 깨달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결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락집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둔 다음에 카페를 똑같이 출근하듯이 5시에 일어나서 갔으니까 저 5시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카페가 너무 편해. 음악 틀어놓고 아무도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커피 내리고 책 보고 있다가 손님 오면 한 잔 팔고 2잔 팔고 했는데 10만 원을 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엄마들이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엄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어놓으니까 이때 우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점심 매출만큼 더 뜰 때도 있고 비슷하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첫 번째는 결핍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동업자한테 민폐가 될까봐 내가 나만 더 일하면 동업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럴 리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장사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리기 시작했고요. 이 지구상에 똑같은 외모, 똑같은 조건, 똑같은 스펙 완전 다 똑같아요. 네. 2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한 명은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한 명은 나는 부자가 될 일이 절대 없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잖아요. 똑같을까요, 결과가? 다르겠죠. 완전 다를 거예요. 생각만 차이인데. 근데 그런 거죠. 100억을 생각해 봐야 아이디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
100억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100억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는 오더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만 100억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1억 벌기도 너무 힘들어. 나는 100만 원 벌기도 너무 힘들어 한다면 1억짜리 아이디어가 찾아오든지 1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예 못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인지된 것만 보이잖아요. 네, 그쵸.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세상을. 네, 그쵸. 근데 내가 100억을 벌 거야, 100억을 벌 거야 하면은 코카콜라처럼 왜 직원이 그 레시피를 산 거잖아요. 주전자에 있는 레시피를. 그러면 이게 100억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100조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그 기회를 본다는 거는 내가 그 인지를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는 그런 댓글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썸네일 보고 강의 안 듣고 그쵸.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저희가 네. 보니까 네. 1000억이 좋은 것 같아요. 1000억 이상. 왜요, 왜? 왜냐면 100억을 하면은 이제 이게 상상에서도 돈을 쓰는 연습을 시켜보거든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상상에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다음에 두바이 호텔에 가서 네. 2억짜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럼 2억짜리 객실에서 딱 자면 상상에서 상상 속에 2억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이게 제한신념. 상상인데 그쵸. 상상의 돈도 내 맘대로 못 써요. 왜냐면 상상에서 100억이면 또 100억 또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상상이니까. 근데도 제한신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0억은 실제로 서울에서 집 사고 건물 하나 사면 없어요. 그래서 100억 갖고는 상상이 안 되는구나. 1000억으로 하자. 1000억으로 하자. 그러면 1000억은 어떤 느낌이냐면 의식이 스스로 포기해줘요. 그러니까 의식이 예를 들어서 왜 1000억이냐? 왜 당장 돈을 벌려고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300만 원 더 벌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300만 원 더 벌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일을 한다든지 더 많이 일을 한다든지 그쵸. 투잡을 한다든지 그쵸.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쵸. 나 못할 것 같아. 야,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억을 더 벌 거야. 이러면 애초에 노력이라는 거는 제껴두고 못해요. 노력으로 300억 어떻게 법니까? 아이디어로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면 300억 벌 거예요.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 일일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그 300억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냐면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애들한테만 오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근데 이왕이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다 이루어진대요. 제가 언제 사장이 됐냐면 알바를 그만두고 통장에 500만 원 있고 대출을 땡겨 받으니까 4천만 원. 네. 그리고 아는 누나한테 동업 제안을 해서 그 매니저에서 같이 일했던 누나예요. 동업 제안해서 4천만 원. 근데 그 전에 이 4천만 원 왜 동업하게 됐냐면 3개월 동안 목을 보러 다니는데 현암교에서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현암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만 원밖에 없고 카페 창업 못할 것 같고 돈도 없고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갈까? 근데 제가 그날 결정을 했어요. 아니, 나는 오늘 이후로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이후로 사장이 될 거야. 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라는 건 대체 뭘까? 세상에 많은 사장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버는 사장님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냥 사장으로만 볼게요. 사장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사장은 어느 날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만 사장이 돼요. 맞죠? 근데 사장마다 스펙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요. 돈이 없어도 사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많아도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사장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부자도 너무 많은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빼보는 거예요. 스펙이냐? 스펙 아니잖아요. 재능이냐? 재능도 아니에요. 돈이냐? 돈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돈이 애초에 많아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그걸 다 빼고 남은 건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되겠어라는 결심, 그러니까 의도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모든 의도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안에 깔려있는 게 나는 부자 되기 싫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세상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생각이 전부네요, 그러면. 진짜 전부입니다. 왜냐면 행동을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상한 게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건 의도가 있어요. 맞아요. 목이 말라서 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지.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 없거든요. 생각 없이. 그래서 생각 없이 뭐를 하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뭘 해놔도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혼육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했을 때는 이 영혼육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혼이겠죠. 혼. 그러니까 인생의
결을 결정하는 건 혼밖에 없는 게 한번 하나씩 나눠보면 다 영의 똑같은 능력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제 영이 누구 영보다 더 세다 이런 건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이 없잖아요. 하나니까. 그렇죠. 예. 그 영은 아니고 육도 인간의 종으로 보면 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 호랑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형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는 혼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혼은 자동 프로그램이거든요. 해석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그 해석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100억까지 벌었어요. 부자예요. 네. 그것도 진짜 망했어요. 아니면 그분은 똑 떼다가 딴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100억을 벌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생각의 영역이라서 그 모든 것들은 혼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제 이게 시크릿 쪽에서는 간절이라고 말하고 네빌 고다드 쪽은 간절하면 할수록 여감시가 걸려서 아까 말했던 부자가 되고 싶어는 여감시로는 난 부자가 아니야 라는 거에 증거잖아요. 근데 간절이를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결핍에서의 간절이가 있고 네. 풍요에서의 간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것보다 우선은 만약에 실제로 내가 존재가 부자가 됐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나를 다 인도하고 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봐요. 이건 뭐 디펙 초프라 박사도 그랬고 데이비드 윌콕도 그랬고 세상의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4천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4천억에 필요한 경험과 사건들과 이벤트만 계속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든 망하는 거든 배반당한 거든 물론 이렇게 하니까 좀 가슴 아프긴 하네요. 그런 거 말고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경험과 사건들은 다 그걸 인도하기 위한 캐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시크릿에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내가 마치 꿈처럼 데이비드 윌콕 책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뮤추얼 드리밍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자각몽을 연습시켜요. 루시드 드림을 연습시킨 다음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재워요. 그래서 실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은 한 명이 자고 있고 주변에 여러 명이 어떤 단어 혹은 그림 같은 거를 계속 생각으로 보낸다라는 의도만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책을 보여주자. 그럼 빨간색 책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일어나서 너 무슨 거서 빨간색 책을 봤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뮤추얼 드리밍은 여러 명을 동시에 재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만나자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2명, 3명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나 대표님 꿈에서 봤어요. 우리 이런 데 갔고 이런 얘기 나눴어. 여기서도 나도 너 봤어. 우리 이런 데 갔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윌콕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영이 잠들어 있고 다 같이 잠든 자각몽의 세상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폭풍, 재난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명의 꿈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상징과 우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도 꿈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시크릿을 읽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결국 마지막에 인도 베다 철학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파니사드나 아니면은 바가바드 기타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도 봐도 결국은 그 모든 경전과 모든 멘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 이걸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네 안에 신성이 있어. 그리고 너의 생각이 현실이 돼.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시크릿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거보다는 내 생각대로 될 거야. 근데 간절하다는 건 그거 같아요. 딱 한 가지만 간절하면 돼요.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겠어.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막 이랬는데 조회수가 10 나오면 유혹이 오잖아요. 그만할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아니 난 10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지금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미 그건데 난 이미 그 존재인데 그래서 그 힘이 나한테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시크릿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거는 그 생각이 간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의 간절함은 오히려 역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겨나요. 행동의 간절함.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나는 100억 부자 될까 간절하게 막 뭔가를 막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편에서 봤을 때 여감시라는 단어를 써주셨지만 오히려 지금 현실이 100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하게 본이나 주입하는 맞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네. 상상해서 100억 부자를 정확하게 체험했다면 그게 없어져야 돼요. 결핍이.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미 100억 부자인데 100억 부자인데 바라지 않겠죠 더 이상.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상상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100만 유튜버든 혹은 뭐 100억 부자든 간에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겠다. 네. 그 생각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그거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100만 유튜버를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 그대로 간절하게 뭐 바라고 있다고 했을 때 네. 그건 저는 머릿속에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영상 올려보니까 막 조회수가 막 5, 10밖에 안 나온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넌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5, 10을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떤 뭐 영상의 문제를 느낄 수도 있고 오, 뭐 그쵸. 제목이나 썸네일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퀘스트를 깨가면서 하나하나 깨가면 어느 순간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네. 미션과 클리어가 어떤 게임으로 보면은 100만이라는 그 퀘스트가 내려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려면 관련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그게 게임이잖아요. 사실 게임이라는 그쵸. 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게 편하게 아직 내가 이 깨달은 영역이 안 들어갔네? 그럼 뭐를 또 깨달아야 되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는 상냥하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공은 불친절한 거, 불친절하대요. 성공은 내가 뭐를 잘해서 성공했는지 아예 안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성공을 했을 때 그냥 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자기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건.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거를 똑같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패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요것 때문에 실패했어가 명확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실패는 안 하잖아요. 그 실패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결국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실패 요소를 다 빼면 성공이 된대요. 같은 행인데. 그래서 실패는 되게 상냥하고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막 진지한 게 아니라 게임에서 몇 판 도전하잖아요. 이번 판은 이렇게 해봐야지 전략을 짜고 들어갔다가 안 되네. 그럼 이렇게 가볼까? 전략을 짜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퀘스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럼 또 삶을 좀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처럼 산다는 거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이제 제가 낸 저는 많이 벌어봤자 사실 강사로서는 많이 번 건데 강사로서 10개월 만에 12억 정도의 매출을 했으니까 근데 사업으로는 되게 어머 귀여워 이 정도잖아요. 근데 부자로서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혹은 구독자님들이 네.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1,000억이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100%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네.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를 알게 됐냐면 모든 생각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를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이게 모든 생각만 하면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듯이 시간은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네, 그건 몰라요. 그거는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오늘일 테고. 근데 반드시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그 생각은 반드시 물질화돼서 이 세상에 구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빙한이라고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자신만만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자로 산다는 거는 이게 성공할 거라는 거를 마음속에 이미 내가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데 작가가 되어야만 책이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어야지만 부가 창출되겠죠.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붙을 때 기회가 생기고 그 부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이미 목표로 한 걸 이미 이루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뭐 명품을 사고 네. 뭐 좋은 술을 마시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세상이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건 잘못한 거야, 저건 잘한 거야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플레이 도중에 그냥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플레이를 저렇게 하는구나. 뭐 저런 차를 사는구나. 그리고 실패를 했어도 그냥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클라이막스가 되게 높은 어떤 고난이도의 시나리오를 지금 짜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결핍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옛날에 결혼을 28에 했어요. 지금 43살이고요. 딸이 둘 있고. 네. 근데 이제 28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는 책만 내면 진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책만 내면 나는 막 인생이 뭐 무슨 180도가 아니라 한 1800도 정도 바뀔 줄 알고 근데 이제 책 내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28살 때. 그래서 결혼하면서 와이프한테 내가 딱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도서관에 1년을 다니고 1000권의 책을 읽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 낼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그 와이프가 그럼 돈은 당신이 벌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둘이 버나 혼자 버나 고만고만한데.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동의를 해줬어요, 이거를. 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읽는데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책만 읽는 거. 3일째까지 행복했어요. 4일째부터 온갖 혼란과 불안과 근심과 과연 이런다고 될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현실은 이런다고 될까라는 현실이 펼쳐지겠죠. 첫째가 생기는 바람에 카페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네. 결핍 상태일 때 제가 잘못 내렸던 오더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2년 정도 카페 알바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게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딱 보니까 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카페 알바하고 매니저하고 점장에서 모은 돈이 5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려면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 안에 어떤 오더가 내려지고 있냐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 카페 창업할 때도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카페는 창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결핍의 오더도 이루어지긴 해요. 아르바이트 때 나는 카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를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겨울이 됐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결핍의 오더, 그 노력으로 돈을 벌려고 계속 하니까 그때 카페를 10시에 열어서 10시까지 했거든요. 요 앞 시간, 오전 10시 앞 시간에 뭔가 우유 배달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알바 천국을 쳤습니다. 그때. 쳐보니까 도시락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락 업체에 가니까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도시락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을 줘요. 월화수목금 일하면 25만 원을 벌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하다고 느꼈으니까 그 도시락을 담으려고 겨울 내내 그 도시락 업체를 갔어요. 그래서 담았는데 사실 25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삶은. 그쵸. 이 몸만 더 피곤한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절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면 그 절박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겨울이 끝나고 딱 지금쯤이에요. 3월 말쯤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딱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상도로를 걸어가는데 너무 비를 많이 맞으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근데 하상도로 중간쯤 갔는데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비가 막 내다가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끝이야 되는데 막 내다가 땅 그치더니 하늘이 빵 이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로. 근데 그때 약간 메타인지처럼 멀리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결핍에 빠져 있구나. 제가 영성훈련을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도시락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에 빠져 있구나를 자각하니까 갑자기 풍요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각이 된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 카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육체도 있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왜 그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였습니다. 도시락 담지 말고 우리 카페 가서 커피를 팔자. 그럼 10,000원은 더 벌겠다. 이게 되게 희한한 깨달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결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락집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둔 다음에 카페를 똑같이 출근하듯이 5시에 일어나서 갔으니까 저 다시 일어나서 카페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카페가 너무 편해. 음악 틀어놓고 아무도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커피 내리고 책 보고 있다가 손님 오면 한 잔 팔고 2잔 팔고 했는데 10만 원을 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엄마들이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엄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어놓으니까 이때 후루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점심 매출만큼 더 뜰 때도 있고 비슷하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첫 번째는 결핍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동업자한테 민폐가 될까봐 내가 나만 더 일하면 동업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럴 리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장사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완벽하게 자각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계속 자각은 있었어요. 왜냐면 책을 출간해야겠다 하니까 책이 출간이 되고 나 그러면 대한민국 커피 축제에 다 나갈 거야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게 커피 업계 그 커피 축제 나오는 분들은 장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들.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난 나갈 거야. 그리고 막 나간 거 상상하고 이러니까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TV 그 커피앤티라는 그 잡지에서 컬럼도 3년 정도 쓰고 와. 이 식당을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요리는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누군가 인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건물주랑 만나자. 그래서 건물주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넘겨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건물주 사장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건물 팔려서 그 주사장님의 딱 2년 동안 계약한 만큼만 하고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당연히 인수를 안 하죠. 그럼 그분이. 그쵸, 예. 그래서 건물을 나가게 됐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주차장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지금 오프라인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고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런 걸 하려면 빨리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온라인으로 딱 들어갔는데 온라인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매출이 뜨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패드릭 그로브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5천억을 벌까를 매주 1시간씩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매일 해봤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1,000억을 벌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우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1,000억을 벌까를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클래스 U를 저한테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클래스 U에서 한 1억 원어치 팔렸어요, 강의가. 그리고 클래스 U가 연결되고 또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또 돈이 막 한 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생각과 현실이 딱 돼 있는데 바로 현실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정체성의 문제였구나. 이걸 좀 확실하게 깨달았죠. 대부분 원하는 생각이라고 착각된 생각들. 카드값이 없었으면 좋겠어.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뒤에 좋겠어만 붙으면 다 원하는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로 가득하니까 원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 오더내려서 계속 창조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대로 다 되냐? 다 됩니다. 근데 그 원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계속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뭐 다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생각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생각을. 저희가 말하는 생각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한 가지의 골똘히 원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현실로 됐지? 그러니까 전제는 이미 나는 그걸 이룬 사람이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이미 이뤘어. 이 중간이 비어있는 거죠. 이 중간은 뭐였을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연과 우연이 막 겹치거든요. 대표님도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우연이 겹쳐서 그 일이 되잖아요. 디펙 초프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 그리고 양자장이라는 이 우주의 근원 장이 있는데 에너지 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배출을 하면 그 양자장에 가서 닿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진대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이 엄청 많이 겹쳐야 되는 거예요. 중적돼서. 근데 그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도 없어요, 방법을. 근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반대의 생각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되겠어? 그런 건 없어. 그것도 전 옳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의 현실은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난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해도 그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도 저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믿는 대로 현실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거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뭐 믿어도 뭐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건 각자가 살고 있는 세계다. 네, 그분이 창조자기 때문에 자기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도 옳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플레이가 내가 있을 그냥 뿐이죠. 믿는 것만 있을 뿐이죠. 맞아요. 네. 가다가 문에 다리가 탁 찍거나 컵 같은 게 탁 깨지거나 뭔가 부딪히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내가 탁 부딪혀서 이랬어요. 그럼 이게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까먹거든요. 근데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지금 가려는 방향과 다른 내 삶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경고같이 그런 걸 한 번씩 해준대요. 영이 그 생각 별로 좋지 않아.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해보면은 잘 지내는 사람한테 갑자기 못된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쵸. 제가 처음 보는 분한테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비난을 하면 이 친구가 비난으로 돌려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비난하는 말은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연이 없다면 뭔가 이렇게 탁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러면 그 직전에 어떤 생각이 영의 경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하면 근데 기억해낼 수 있대요. 왜 기억을 못하냐면 컵이 깨진 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을 잊어버리거든요. 게임으로 보거나 삶을 어떤 꿈으로 보거나 혹은 연극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상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의 캐릭터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캐릭터들은 왜 보스가 나타나고 왜 고블린이 나타나고 왜 저기서 함정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플레이어는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캐릭터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원치 않는 사고들은 영이 어두운 방, 그러니까 영이 이 세상에 와서 극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대요. 우리도 게임 다 극복인데 영이 준비가 되면 영혼이 준비가 된대요. 인디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준비가 되면
준비됐어. 그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쫙 펼쳐진대요. 그러면서 보스가 나타난 거예요. 최종 아, 보스가. 아. 그러니까 보통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언제 오냐면 모든 필드를 정리했을 때 오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분들도 대표님도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평탄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때 영혼의 밤이 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정체성이 끝났고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나의 영이 원할 때 어두운 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이건 너무 슬픈 일이야는 육신과 혼으로는 풀 수 없고 영으로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혼과 육으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과 육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캐릭터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풀 수가 없잖아요. 네. 플레이어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예.